만약 단 한 번의 조작으로 지구상의 모든 모기를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류를 괴롭혀온 질병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혹은 특정 생물종의 유전자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구히 바꿀 수 있다면 그 엄청난 힘을 사용할 자격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 걸까요? 이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전자 드라이브라는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실제 질문입니다. 유전자 드라이브는 자연 선택의 법칙을 거스르는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특정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절반만 전달되는 일반적인 유전 법칙을 뛰어넘어 거의 모든 후손에게 전달되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전 공학의 도구이죠. 자연 상태에서 부모 중 한쪽이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손에게 해당 유전자가 전달될 확률은 50%입니다. 세대를 거듭해도 특정 유전자가 집단 전체를 뒤덮기는 어렵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드라이브는 이 규칙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이 적용된 개체는 자손에게 유전자를 물려줄 때 짝의 일반 유전자마저 자신의 유전자로 바꿔버립니다. 결국 태어나는 거의 모든 자손이 유전자 드라이브를 갖게 되고 이 과정이 세대를 거치며 기하급수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법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즉 CRISPR-Cas9입니다. 이 기술은 DNA의 특정 부위를 찾아내 정교하게 잘라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유전 정보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유전자 드라이브는 이 유전자 가위 시스템을 생물 스스로 계속 만들어내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단 한 마리의 유전자 드라이브 개체가 자연에 방출되면 몇 세대 지나지 않아 그 집단 전체가 새로운 유전자를 갖게 됩니다. 자연의 속도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유전학의 치트키인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유전자 드라이브의 가장 큰 기대를 받는 분야는 바로 질병 퇴치입니다. 특히 인류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말라리아가 대표적이죠. 매년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말라리아는 아노펠레스라는 종류의 모기가 옮기는 기생충 때문에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드라이브를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모기를 불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암컷 모기의 생식 능력에 필수적인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드라이브를 퍼뜨려 모기 개체의 수 자체를 급격히 줄이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모기가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모기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유전자를 삽입해 모기가 사람을 물더라도 더 이상 질병을 옮기지 못하게 하는 착한 모기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타겐 말라리아와 같은 국제 컨소시엄은 이 기술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은 이것은 수천 년간 인류를 괴롭혀온 질병과의 싸움에서 혁명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그 잠재력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드라이브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침입 외래종을 통제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나 하와이 같은 섬 지역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된 쥐들이 고유종 새들의 알을 먹어치워 심각한 멸종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과학자들은 Y분수 유전자 드라이브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수컷을 만드는 Y 염색체를 파괴하는 유전자로 이 드라이브가 퍼지면 세대를 거듭할수록 수컷이 태어날 확률이 줄어듭니다. 결국 완컷만 남게 되어 해당 종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농업 분야에서도 유전자 드라이브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제초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 잡초들을 다시 제초제에 취약하게 만들거나 농작물에만 피해를 주는 특정 해충을 박멸하여 살충제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전자 드라이브는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할 열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강력한 기술에는 어둡고 무서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만약 말라리아 모기를 없애기 위해 만든 유전자 드라이브가 생태계에 이로운 다른 곤충이나 꿀벌 같은 화분 4개 곤충에게 의도치 않게 옮겨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전적으로 유사한 종에게 넘어가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태계의 연쇄 붕괴, 즉 생태학적 캐스케이드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저 해충인 모기일지라도 생태계 속에서는 물고기, 잠자리,
박쥐 등 다른 생물들의 중요한 먹이가 됩니다. 만약 모기가 사라진다면 그들을 먹이로 삼던 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종들이 사라지면 또 그들을 먹이로 삼던 상위 포식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거대한 그물처럼 얽힌 생태계는 한 부분의 작은 변화가 전체를 뒤흔드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돌이킬 수 없음입니다. 한번 자연으로 방출된 유전자 드라이브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확산됩니다. 마치 호수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처럼 다시 주워 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행 취소 버튼을 누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유전자 드라이브의 확산을 막거나 되돌리는 역전 드라이브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또 다른 유전자 드라이브이며 원래의 드라이브와 만나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지 혹은 그 자체가 또 다른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인류가 자연에 개입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우리는 더 많은 수확을 위해 품종을 개량하고 더 강하고 유순한 가축을 얻기 위해 선택적 교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드라이브는 그 영향력의 속도와 연속성 면에서 이전의 모든 기술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19세기 호주의 사냥을 위해 들여온 토끼 24마리가 천적이 없는 환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대륙 전체의 생태계를 파괴했던 사건처럼 말이죠. 선한 의도로 시작된 작은 개입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양날의 검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더 이상 과학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누가 유전자 드라이브의 연구, 개발, 그리고 궁극적인 방출을 결정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윤리적, 사회적 문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전 예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어떤 기술이나 정책이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면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그 위험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는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국제적인 합의와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시급합니다. 목이나 철새는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한 국가에서 방출한 유전자 드라이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고 전 지구적 차원의 안전기준과 관리 감독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은 우리에게 자연을 조작할 수 있는 신과 같은 힘을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사용할 지혜와 책임감까지 함께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물 다양성의 가치와 생태계의 복잡성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선택은 단순히 과학적 문제를 넘어 인류의 가치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달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유전자 드라이브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전복자인가? 아니면 자연의 일부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며 자연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생명의 책을 새로 쓸 수 있는 힘이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우리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